자, 매주 화요일은 여야 초선 의원들과 함께 정치 현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은하입니다. 네, 장경태 최고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개우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3, 4위와 저의 차이가 별로 안 납니까? 별 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순위만 보다 보니까 다들 많은 분들이 또 응원도 했던 것 같고 초반에는 아마 막 3등 뭐 2등까지 가셨던 것 같은데. 제 국민여론조사와 네. 분리당원에서는 상당히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또 대의원은 네. 또 지역위원장,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소위 이 부탁들이 있는데 장경태를 찍으란 말씀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은 지지자들과 또 깨어있는 전국 대의원들께서 찍어주셨습니다. 네. 우리 허은하 의원님도 장경태 최고위원에게 뭐 덕담이 또 격려 좋고 또 전당대회 총평도 한번 해주십시오. 네, 우선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네. 앞으로 젊은 정치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국민이 바라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야당 역할 하는데 장경태 의원님이 꼭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저희 총평을 하자면 역대명이었고 역최태였다. 역시나 뭐죠? 대표는 이재명이었고 역시나 최고위원은 장경태였다. 역최태. 역최태. 네. 알겠습니다. 장 최고위원님, 첫 일정이 양산에 어제 방문을 했더라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 나눴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분위기는 좀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화기애애했고요. 네. 다만 이제 이 여러 가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의 어려움 앞으로 이제 이 대한민국 경제 상황 등이 어려워질 텐데 네. 정말 민생과 특히 어려워질 때는 가장 약한 분들이 더 어려워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이 여러 가지 서민 경제의 어려움들을 더불어민주당이 더 대안을 많이 제시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방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통합을 주문했던 것 같아요. 1%를 품고 가야 된다. 그래야지 민주당이 확장된다. 그런 말씀 아마 좀 깊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여러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이었는데요. 근데 어찌되었건 이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가지 외연 확장 또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네. 어찌되었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또 뭐 여러 고금리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로 닥쳐오기 때문에 올해 네. 말에 또 공공요금 더 인상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상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당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명문정당 이건 무슨 말입니까? 명문정당. 이 이재명의 명과 문재인의 문을 따서 명문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우리는 원팀이다라는 또 좋은 표현을 박찬대 최고위원께서 이런 거 만든 사람들 예. 제가 같으면 제재해야겠다. 제재. 진짜요? 제재 정당. 제재 정당. 투제, 제재. 만드는 분들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박찬대 최고위원님이 하셨다고 꼭 제가 언급을 해드려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아이디어가 좋으셔서. 자,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요즘 정부 여당 잘 못하는 것 같다. 민주당 나서야 된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여당에서 아마 또 우리 허은하 의원께서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정치인들이 네.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만 정치의 주역이다라고 착각에 좀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역사에서 증명하고 있지만 정치사에서는 정치인은 그냥 장기판 위에 장기알일 뿐이다. 이 장기를 두시는 분들은 민심 국민이시고 또 언제나 최종 선택은 민심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이 잘된 거든 잘못된 거든 언제나 그 민심이 선택한다라는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민주당은 내로남불의 그 국정 그 발목 잡기에서 벗어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벌써부터 또 뭐 여당 저희 탓을 하려고 시작을 하셨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국민이 지켜보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실용적 민생 개혁 강조를 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한테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수회담 얘기도 하면서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고위원들은 조금 다른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야 이제 공정한 여러 가지 네. 수사나 이런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 의혹에 대한 검증들을 네. 좀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일단 이재명 대표께서는 영수회담을 제안하시면서 지금 국민경제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렸듯이 삼중고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 경제를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겁니다. 금리는 더 올라갈 거고요. 공공요금도 더 오를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이 나홀로 정권 유지 이렇게 가셔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정말 이런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빠르게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말 충정의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또 이걸 가지고 뭐 형식을 가지고 아하. 영수회담 할지 삼자회담 할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 아니 저는 방금 이 국정 발목 잡기라고 표현하시는데 네. 잡을 발목이 없습니다. 네. 도대체 저희가 여야 대표 회담을 누구랑 해야 됩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랑 해야 됩니까? 권성동 직무대행과 해야 됩니까?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해야 됩니까? 뭐 잡을 발목이 없는데 어떻게 발목을 잡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저도 그렇습니다. 뭐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원 누구와 만나서 상의를 해야 됩니까? 지도부 간에 회의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말 민생과 관련된 이 현안과 관련돼서는 빠르게 좀 여야를 떠나서 논의할 수 있는 최소한 대화 창구가 있어야 논의라도 하고 입장이 다르더라도 대안이라도 만들 수 있는 소통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럴 상대도 없다. 도대체 누구랑 상의해야 됩니까? 도대체 국민의힘의 대표는 누구십니까? 대표가 2명으로 돼 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원내대표 권성동 대표께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시면 이런 걸 되겠네요. 이제 발목 잡는다. 아, 쓸데없는 뭔가 핑계를 쓸데없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 정부 여당하고 윤 대통령하고 협력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저는 그 최대치로 협력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아하. 대표님의 말씀, 예. 그 여기서 말하는 이 대표님은 이재명 대표님이죠. 그게 진정성이 담겨 있기를 좀 바랍니다. 네, 그런 차원의 의미를 담은 것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말이 진심이라면 그 당장 시급한 민생 정책 그리고 산적한 입법 처리 이거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좀 행동해 달라라는 말씀, 특히 과방위 위원장님 좀 설득해 달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과방이면 정청래 위원장 말씀하시는 네, 겁니까? 저희 일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직도 과방이시죠? 네, 과방이고 장경태 의원님도 최고님도 과방이신데요. 예. 네, 일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민생 일 얘기를 하셨는데 약간 좀 당내에서도 아마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 뭐 한동훈, 이상민 장관에 대한 특검이라든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것도 지금 오늘 저희 이원우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거를 하게 되면 자책골이 될 수가 있다. 그건 시기상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경태 의원님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러 가지 지금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이 네.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선 과정에서도 이미 특검법을 발의한 바가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관저공사 수주 의혹이라든지 또 지금 무허가 이 전기업체가 수주했다라는 의혹들이 언론에 어제 또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예. 정말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지금 그 유지하는 그 논문이 국민대 논문도 유지되는 상황도 있는데 어찌됐건 참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수사 당국의 책임 있는 수사를 바라지만 안 되면 이제 특검법을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아니 시행령 같은 경우도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드는 게 맞지. 네. 법무부 장관이 법을 어기는데 그럼 그거를 가만둬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국정 시스템을 100일 만에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정말 놀라운 능력에 저희도 좀 당황스럽고요. 어찌되었건 이 시행령 통제법이라든지 김건희 특검법이 저는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는 결코 국정 시스템이 혹은 법치가 무너지는 걸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허은 의원님. 그 사법 리스크 관련된 것은 사실은 그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이 됐고 네. 또 뭐 민주당 당내에서도 큰 논란이 좀 있었었던 부분이죠. 근데 이제 그 사법 리스크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뭐 그냥 뭐 원칙대로 하시면 됩니다. 수사법에 따라서 성실하게 임하시면 되는 건데
역시나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또 저희 사모님이란다 여사님 관련된 부분을 또 들고 나오셔가지고 뭔가 자꾸 이렇게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그 습성을 버리지 않는 것들 그게 이재명의 민주당을 걱정했던 저희 당의 생각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네네. 지금 물타기로 쓴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무언가가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민생 얘기하고 지금 상임위도 열리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특검을 하느냐. 국감 때 말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발 좀 건강한 야당이 되길 바랍니다. 야당이 건강을 해야 우리 정부도 여당도 제대로 좀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국민이 잘 살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야 모르겠지만 이제는 제1야당이 됐으니까요. 네. 그냥 뭐 개딸이나 양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보통의 딸과 보통의 아들들을 위해서 좀 일을 해주시고 거기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하여튼 지금 여당이 조금 그래서 제가 또 질문하기가 좀 그런데 이 질문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성남 백현동 특혜 의혹 요거를 특혜 의혹이 아니고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검찰 사건으로 송치를 했거든요. 이건 선거법 위반, 거의 사실 공표 혐의로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좀 당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 같기도 하고요. 장경태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네. 정말 아무나 고발 행태가 또다시 재현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반기 국토위원이었거든요. 네. 이미 작년 국정감사 때 이 백현동 관련된 여러 차례 국토부에서 공문도 수차례 발행하는 등의 그런 과정을 이미 많이 검증을 했고 예. 많이 이미 증명된 바 있습니다.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들께서는 그러면은 무능하셨던가요? 아니면 직무유기를 하셨던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못 짚어내셨습니까? 정말 여러 차례 국토부가 공문을 내렸던 것이 이미 밝혀졌는데 도대체 이게 왜 또 공표용인지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네, 뭐 지금 말씀처럼 이 야당 입장에서는 좀 야당 관련된 수사는 뭐 신속하게 진행되고 기소 의견으로 많이 가는데 여당 관련된 특히 뭐 김건희 여사라든지 등등 불송치가 됐다. 이거 형평에 좀 반하는 거 아니냐. 공정한 수사가 의심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허 의원님. 뭐 공정한 수사가 의심된다들 뭐 야당이 말씀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당 의원으로 여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허은하 의원님도 뭐 저희 여당 패널들 오시면 잠을 못 주무신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고 너무 아프다. 그래서 질문 드리기도 좀 그렇긴 한데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뭐 저희 뭐 정미경 최고위원도 가끔씩 출연하는데 뭐 자괴감도 든다, 무력함을 느낀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지금 상황 좀 전반적으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당 상황. 지금의 상황은 네. 우선은 뭐 오늘 이제 잠시 후 10시 반부터 네. 긴급 의총이 또 이루어지니까요. 가셔야 그 되겠네요. 후에 의원총회에서 뭐 관련된 사항을 이야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늘 명심해야 되는 것은 정치인은 그저 장기판 위에 장기알이다. 민심을 읽지 않고 민심대로 따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당은 보수당입니다. 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는 걸 잊지 말고 또 국민의힘 자체가 법과 원칙이라는 보수의 가치를 지켜야 하는 보수정당이다라는 네.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래야 저희가 공당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당원들 그리고 뭐 저희 뭐 원내에서도 또 지켜보시는 국민들도 걱정해 주시고 네. 아까 말씀하셨던 염치가 실종된 이 정치판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SNS에 쓰신 글이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다시 꾸리는 그 부분이 좀 자괴감과 무력감을 느낀다. 염치가 실종됐다. 이렇게 우리 허은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겁니까?
기본적으로 당원 당규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시기가 지금은 아니었으면 지금 좋겠다라는 말고, 생각입니다. 예. 지금 이게 뭔가 상황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시점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법원의 결정을 좀 존중을 하고 그 뒤에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수정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뭔가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라는 차원입니다. 네.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예. 법치도 없고 염치도 없는데 수치만 남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잠깐만요. 네. 뭐 삼박자네요. 네. 근데 아니 법원이 지금 비대위원장이 무효라고 판결했는데 비대위를 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당 대표가 있고 최고위원회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상 이 잔여 임기에 대해서 최고위원을 재선출하시면 됩니다. 지금 배현진, 조수진, 정미경, 김재원 최고위원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네 분에 대해서 다시 선출하시면 됩니다. 아하. 당원 당규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도대체 왜 비대위원장이 무효인데 비대위를 어떻게 구성합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이 없는데 이사장이 무효인데 이사가 구성이 가능합니까? 그게? 아무튼 저는 아무튼 법치까지는 제가 요구하지 않는데 염치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다양한 이견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시점을 얘기한 것이고요. 근데 그러한 이견 또한 민주주의 원리에 맞아야 한다라는 게 저희의 입장이고 네. 또 궁극적으로 말씀드렸던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 그리고 당원들이 많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 뭐 장경태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원이 2주 넘게 고심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 비대위 출범에 관련해서 뭐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어떤 정당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지 아니면 뭐 그 과정에서 정당 활동의 어떤 자율성의 범위와 한계를 넘어선 건 아닌지 그 신중히 판단해서 생각해서 결정을 내렸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여하튼 이 법원의 인용 결정과 그 이후의 일련의 과정들을 국민이 어떻게 보실지 또 우리 모두 국민 눈치를 제대로 보고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보니까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새롭게 비대위를 좀 꾸리겠다. 추석 전에.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권성동 원내대표 책임이 크지 않냐. 사퇴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허원 의원님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요. 장경태 의원님한테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당내에도 많은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 저희 하시는 분도 있고요. 긴급 의총에서 비공개로 진행할 때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네. 저 또한 나가서 그렇게 그렇게 발언을 말씀하셨습니까?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후에도 또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권성동 원내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진심으로 존경하는 분이시고 그런 분이시지만 지금은 국민들께 어떠한 진정성을 느끼게 하는 그 접점을 이제 잃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그 책임감 때문에 내가 끝까지 무언가의 마무리를 갖고 가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국민들께서 더 좋은 평가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국민도 그리고 저희도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것을 놓지 않겠다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들 그런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권성동 원내대표까지 제가 언급할 생각 없고요. 네. 어찌되었건 법원의 판결 방금 지키겠다 했는데 법원의 판결이 비대위가 무효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최고위원 구성하시면 되거든요. 예. 법원의 판결은 정당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고 당원의 권리는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아니 지금 계속 선출되지 않는 비대위원을 임명하겠다는 걸 계속 강행하고 계십니다. 이 법원에서 웬만해선 정당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처분 신청 인용될 가능성이 쉽지는 않을 거다. 네. 저번에도 우리 변호사이신 우리 사회자께서도 정말 참 저도 정당에서 여러 차례 법원의 판결을 봤습니다만 이렇게까지 판결 안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심각하게 훼손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판결한 것입니다. 네. 비대위원을 임명하겠다는 건 당의 지도부를 그냥 임명하겠다는 겁니다. 당원들이 선출하는 최고위원을 뽑으십시오. 그냥 그게 맞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비대위가 무효라고 했는데 비대위원을 임명하겠다? 참 안타깝습니다. 네.
자, 이제 뭐 또 지금 아마 몇 가지 방법을 경우의 수를 보는 게 당원을 지금 바꿔가지고 뭐 하겠다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고나 거리 규정을 좀 바꾼다는 것 같은데 문제는 당원을 바꾸려면 정국이가 소집이 돼야 되는데 정국이 의장 서병수 의원이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또 해버렸어요. 그럼 당원 바꾸기도 어려운 거잖아요. 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요. 네. 대부분 이제 법원의 판단을 좀 존중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더 많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준석 전 대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추가 가처분을 또 신청을 했습니다. 조영 의원도 본인 직무정지에 대해서 불복을 했고 이 법적인 지금 맞불 작전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뭐 일단 뭐 저희가 보기엔 정당 민주주의는 지켜져야 되고요. 당원의 선출권하는 존중받아야 됩니다. 네. 당연한 얘기고요. 자꾸 이렇게 비대위를 무효로 했던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또 비대위를 구성하겠다. 과연 국민들이 납득하실지. 그리고 당원 당규상 또 정당은 어찌되었건 당원들이 모여있는 정치적 결사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원들이 뽑은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속 이렇게 몇몇 분들이 핵관들이 모여가지고 비대위를 구성한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꾸 짬짬이로 이렇게 지도부 구성해서는 이 정당 자체가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렇게 가처분 소송으로 해봐야 결국 이미 판결을 난 겁니다. 예. 이건 법원도 일단 입장을 정리한 거고요. 맞불이든 뭐 세불이든 네불이든 절대 안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빠르게 정당 민주주의를 다시 복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뭐 원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인정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 당내에서도 토론이 있는 거고 네. 또 오늘의 또 의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조금 기다리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이제 지도부가 되셨으니까. 아니, 전국이 의장이신 서병수 의원께서 거부하셨는데 지금 뭘 기다립니까? 도대체 안 국회의원들이 한다고 모여서 하시는 거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진짜 안타까운 게 이견이 있어서 서로 우리 당내에서 국민의힘은 토론을 하고 주인은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당원들의 입장을 좀 들으십시오. 네. 네, 당원들의 오나오님. 입장을 담아서 그 당원들의 입장을 원내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토론하고 있고 각자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로움이 부러우시다면 그냥 부럽다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10시 반에 긴급 의총이 열립니다. 아마 여기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뭐 이제 법조인 시각에서 그 가처분이 글쎄 바로 결정 나지도 않을 것 같지만 혹시나 또 만약에 결과가 만약에 된다면 국민의힘한테 불리하게 된다면 치명상 입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 가는 건 저는 맞지 않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허나원님. 뭐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네, 부분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 저희 재판으로 자체적으로는, 들어간다는 거는 어떤 결과가 나더라도 저도 말씀을 네. 드렸지만 이제는 저희가 사실은 국민께 너무 죄송한 것은 저희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것을 지금 그렇죠. 법에 의지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라도 지금 이 결정이 난 후라도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정치로 좀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초선으로서 요청드렸었는데 법으로 뭔가 해결이 되게 된다면 참으로 이제 진짜 면목이 없습니다. 면목이. 이준석 전 대표를 좀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없는 건가요? 이제 이까지 오면 뭐 국민의힘 내에서 그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 좀 두 가지 방법이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준석 대표를 달리 보이든지 이제 돌아오게 한다든지 6개월 이후에 아니면 이준석 대표는 사퇴를 시키든지 이게 지금 법원 판결에 전 맞아 보이는데 아니면 지금 한다는 거는 법원 판결하고 달리 하는 거죠. 비대위 구성 새로 하는 거는. 아니, 이준석 대표를 사퇴시키는 것이 왜 설득입니까? 그거는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않습니까? 법원에서는 6개월 동안 징계 정지를 먹었을 그러니까 그 징계 정지일 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설득시켜서 사퇴라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니고요. 물론 네. 이제 중간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그것은 좀 다른 차원이겠지만 지금 뭐 그리고 그 법적인 문제로 양쪽이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희 쪽에서도 또 법으로 또 신청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하면서 법적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저는 지금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는 거였었던 겁니다. 지금은 누군가를 옹호하고 누군가를 뭐 또
그 뭐죠? 불편하게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장기판을 보시고 국민들이 이 보수당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수는 보수의 가치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선은 헌법의 가치를 준수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치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이준석 대표입니다. 뭐 전 대표도 아니죠.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 얘기를 또 했던데 이제 남은 거는 제명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탈당 아니면 제명. 그렇게 하는 게 사실 또 맞을까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윤리위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될 텐데 아하. 그 추가 징계 사유가 정말로 올바른 징계 사유라면요. 가처분 결정 나오기 전에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이렇게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면 네. 국민들께 저희가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윤리위는 공정과 정의라는 보수의 가치 그 부분에만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어떠한 정치적 잣대에 의해서 결정했다는 오명이라든가 비판을 받으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후보님 싶습니다. 또 징계는 지금 단계는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추가 징계. 예, 추가 징계요. 예. 지금 뭐 징계를 뭐 때문에 안 하시는 건지 네. 도대체 이해는 못 하겠고요. 뭐 이렇게 해당 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해당 행위. 그러니까 예. 해당 행위는 지금 비대위를 어제 구성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장해찬 이사장이 저희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정부에서 집권 여당이 잘하고 있는 게 많은데 이준석 대표가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잘하는 게 하나도 안 보이고 감춰졌다. 윤석열 정권이 좀 잘하고 예,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그 해당 행위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긴 하더라고요. 뭐 개인의 자유인데요. 네. 어찌됐건 뭐 정말 국한돼서 말씀드리면 네. 최고위가 거리가 아닌 사고로 의결을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하셨고요. 당대표 임기 보장하는 6개월 뒤에 당원권 정지 이후에 복귀하는 것을 의결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갑자기 뒤집어서 비대위로 간다든지 윤리위에서 추가 징계한다. 이게 아니 도대체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지. 정당은 개인의 사적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 선출도 당원의 권리를 보장하는 여러 가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직선거법을 준용해서 당의 공당에 그것도 집권 여당에 이 지도부가 선출됐는데 그걸 마음대로 중단시킨다? 도대체 그 권한과 권리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전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이미 판결까지 났습니다. 그러니까 논쟁을 하셔도 좋은데 법원의 판결이 났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또 비대위를 구성한다, 또 추가 징계하겠다. 도대체 국민들 뭘로 보시는 겁니까? 네.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이제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오늘 대통령실이 이재명 이제 대표 접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영수회담 논의가 좀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뭐 대통령께서는 기존부터 네. 그 지도자 만남에 대해서 회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네. 오늘 소통을 하면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축하난도 아마 전달할 것으로 보는데 그때 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한다면 뭐 3자보다는 지금 뭐 당대표가 없는 상황이니까 영수회담으로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대통령실에서 아마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서 3자회담 쪽으로 이야기를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형식이 중요합니까? 빠르게 만나서 민생 현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빠르게 이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발 좀.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경태 최고위원,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